안녕하십니까? 2017년 8월 26일에 실시한 GTQ 1급 4번 A형 문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문제 4번은 실습응용 홈페이지 메뉴바 제작 문제로 점수 배점이 35점입니다. 문제 4번에서는 원본 이미지 소스 12번에서부터 17번까지 이용을 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효과에서는 먼저 배경에 그라디언트 컬러를 작성해서 적용을 해주고 그 위에 패턴을 만들어서 펜 도구를 이용해서 그려놓은 영역에 패턴을 적용해주고 거기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번 이미지 작업 공간으로 가져와서 배치를 한 다음에 혼합 모드 스크린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13번 이미지를 불러와서 배치를 한 다음에 필터와 레이어 마스크를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4번 이미지, 이 이미지는 문제에서 제시한 영역을 설정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색상 보정과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이미지입니다. 전체 출력 형태의 오른쪽 상단에 배치를 한 다음에 혼합 모드 광도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6번 이미지는 왼쪽 측면에 배치를 한 다음에 필터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주시고 그리고 17번 이미지 17번 이미지는 왼쪽 하단에 선택을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효과는 4개의 효과를 적용하는 문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상단에 하나, 그리고 아래쪽에 또 하나, 오른쪽 측면에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웹사이트 주소, 각각의 스타일과 글꼴,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고 문제에서 제시한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제시한 각각의 모양 도구를 이용해서 오른쪽 측면과 오른쪽 하단에 각각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한 문서의 크기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들어가서 문서의 크기를 600 그리고 400 해상도는 72 색상 모드는 RGB 색상 배경 그대로 흰색으로 설정한 다음에 확인키를 눌러서 새로운 문서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림 효과에 첫 번째 배경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도구를 이용해서 컬러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박스로부터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하고 상단에 있는 그라디언트 편집기를 클릭해서 아래쪽에 화살촉을 클릭한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한 컬러 CC 4개의 99 확인키를 눌러주시고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컬러 006633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확인키를 눌러주시고 반전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라디언트를 적용해 주시면 배경 처리가 끝납니다. 다음 두 번째 패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은 문제 부분의 출력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미리 빨간색으로 이렇게 마크를 해놨습니다. 패턴의 시작되는 부분과 그리고 끝나는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마크를 해보시면 전체 우리가 정의할 패턴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뭇잎 모양이 시작되는 부분, 다시 또 시작되는 부분, 가로 방향. 그리고 위쪽에서도 이렇게 또 시작되는 부분과 다시 새로운 패턴이 시작되는 부분.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나뭇잎이 대각선 방향, 풀 모양이 대각선 방향으로 서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눈금자를 확인해 보면은 가로와 세로의 전체적인 크기가 정사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출력형태와 같은 사이즈로 하려면은 눈금자를 참조해서 가로는 70, 세로도 70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더 크게 설정해서 나중에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턴을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의 작업에서는 폭 사이즈 70, 높이 70, 그리고 배경은 나중에 투명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지금은 작업의 편의상 흰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작업을 위해서 편집의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은 안내선 격자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격자가 100픽셀마다 하나씩 보여지고 있는데 좀 더 세분 10픽셀마다 이렇게 픽셀을 마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0픽셀마다 지금 격자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으로 마크한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나뭇잎 모양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 도구에 들어가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들어가시면 출력 형태와 같은 나뭇잎 모양이 있습니다. 클릭 해주시고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다시 한번 풀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 모양 있습니다. 이렇게 한 2칸, 3칸 정도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나뭇잎과 풀 모양 사이 간격, 풀과 나뭇잎 사이 간격이 한 2대1 정도의 그런 비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하나의 패턴이 서로 대각선 방향으로 시작된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마크를 해놨는데, 지금 이 부분이 위쪽 한 줄만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쪽 부분도 작업을 한번 마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 아래쪽에 지금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살짝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윗부분은 붙어 있고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고 다시 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간격은 위아래 똑같은 간격을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컬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뭇잎과 풀 모양의 컬러입니다. 나뭇잎은 화이트 컬러, 풀 모양은 339933입니다. 자, 컬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9933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화이트입니다. 자, 레이어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풀 모양 복사를 하고 다시 배경 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이 간격, 그 다음에 가로 방향, 수직 방향 모두 공간이 확보가 됐습니다. 자, 이때 커서를 배경에 갖다 놓고 정의를 해야만 패턴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패턴 정의 확인 눌러주시고 살짝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패턴 작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패턴이 적용될 공간을 우리가 드로잉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가이드라인을 정리를 했습니다. 펜 도구를 이용해서 지금 출력 형태와 같이 그런 모양들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비슷한 모양이므로 아래쪽부터 그려서 복사를 하거나 위쪽부터 그려서 복사를 해서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작업에서 위쪽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펜 도구를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디테일한 작업을 위해서 여기서도 가이드라인 격자 부분을 모두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패턴을 정의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그런 간격을 지금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에 들어가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100픽셀마다 하나씩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좀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작 위치는 각자 편한 작업을 시작 위치로 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왼쪽 상단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채워가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 또 아래쪽으로 또 클릭. 네, 형태의 변환이 오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다시 위쪽으로 가서 러프하게 1차적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왼쪽에서 두 번째 칸 정도에서 살짝 내려오는 위치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위치로 클릭. 자, 닫혀진 모양으로 그려줬습니다. 자, 지금 그려진 모양의 전체적인 투명도가 살짝 제가 지금 한 50% 정도로 지금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살짝 지금 컬러가 보이기도 하고 형태의 면이 이렇게 약간 겹쳐지더라도 아랫부분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작업을 진행하면서 불투명도는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차적인 편집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형태를 2차적으로 각각의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형태가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정도로 모양만 아주 유사한 그런 틀만 나올 정도로 작업을 진행해서 모양 도구의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형태를 모양을 갖추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한 컬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독으로 그려진 부분에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퍼센트를 100%로 만들어주고 가장 위쪽에 컬러 부분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적용하는 영역에는 모양 도구로 그린 다음에 그라디언트 컬러가 지금 적용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라디언트 컬러를 레이어 스타일에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부분에서 오른쪽에 들어가시면 똑같습니다. 도구 툴에 들어가서 그라디언트에 나와 있는 편집기와 똑같습니다. 아래쪽에 왼쪽 부분을 클릭하고 문제에서 제시한 99cc66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다시 아래쪽 클릭한 다음에 FFCC99입니다. 확인 눌러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클릭 드래그해서 범위를 설정해 주지 않더라도 선택되어 있는 이 영역 안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지금 적용된 부분이 보입니다. 90도 방향으로 적용이 됐고 위쪽에 옐로우 계열에서 아래쪽 그린 계열로 바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림자 효과가 들어있습니다. 그림자 효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위쪽에 지금 적용을 했는데 아래쪽에 있는 형태도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작업을 드로잉 하는 것보다는 있는 부분을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상에서 레이어 복제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아래쪽에 배치가 되므로 이 부분의 컬러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먼저 컬러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블루 계열, 라이트 블루의 컬러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라이트 블루로 되어 있는 부분은 CCF 4개입니다. 컬러부터 먼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부분이 아니라 꺼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 효과는 그대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 눌러줬습니다. 그림자 효과는 들어가지만 여기에는 컬러가 일반적인 CCFF 컬러링입니다. 그래서 앞에 쪽에 있는 썸네일을 클릭해서 문제에서 제시한 CCF 4개 이렇게 라이트 블루 값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화면에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위치와 그리고 형태를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편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아래쪽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위쪽도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펜 도구를 이용해서 모양을 그려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을 각각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로는 그게 그림자 효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패턴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 적용을 위해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 그 위에 커서를 갖다 놓고서 칠에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패턴 가장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패턴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좀 더 디테일한 편집을 하시려고 그러시면은 패턴이 적용된 레이어를 활성화한 다음에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패턴이 적용되는 영역이 지금 딱 정해져 있습니다. 펜독으로 그려놓은 가장 위쪽에 배치된 부분입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가장 맨 처음에 그렸던 가장 위쪽에 부분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지금 모양을 그려놓은 오른쪽 레이어 축소판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패턴이 필요 없는 부분은 반대입니다. 반대이기 때문에 컨트롤 쉬프트 I 키를 누르거나 반전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패턴이 적용한 레이어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딜리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원하는 영역에만 패턴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패턴 적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뭇잎 풀 모양에다가 지금 만들어 놓은 칼라로 패턴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모양 도구로 그려놓은 이 펜도구를 사용해서 그려놓은 이 모양들도 각각의 컬러와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를 모두 적용을 했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이미지부터 먼저 불러오겠습니다. 12번 이미지가 배경 바로 위쪽에 배치되므로 마우스로 드래그 했습니다. 먼저 불러온 다음에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미지 12번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그럼 12번 이미지에서는 혼합 모드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7키를 눌러서 레이어를 불러오고 레스터화 시키겠습니다. 자, 이미지에서는 스크린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크린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는 12번 이미지입니다. 다음은 13번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이미지입니다. 13번 이미지를 다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작업 공간으로 가져왔습니다. 13번 이미지도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를 1차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번 이미지 배치를 했습니다. 13번 이미지에 대해서도 레스토화 시켰습니다. 13번 이미지는 먼저 필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에 들어가서 브러쉬 회계 그물눈입니다. 그물눈을 적용해 주시고 레이어 마스크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입니다. 13번 이미지가 있는 부분에 레이어의 아래쪽에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를 해주시고 여기에 도구 박스로부터 그라디언트 도구 블랙, 화이트 되어 있는 걸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 어느 쪽으로 이미지가 흐릿하게 적용이 됐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이미지가 왼쪽에는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블랙이 적용되도록 왼쪽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가는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은 이미지가 지금 출력 형태와 같이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4번 이미지입니다. 14번 이미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 했습니다. 자, 14번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출력 형태에서 지금 보시면은 배경은 삭제를 하고 지금 사람 손 부분만, 팔 부분만 필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배경에 대한 처리부터 작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전체적인 배치를 살짝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치하는 것들도 펜툴로 그려 놓은 것보다는 조금 위쪽으로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위쪽으로 이미지를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배경을 먼저 이 이미지로부터 삭제를 할 건지 아니면 손과 팔 부분으로 선택을 할 건지 각자 편한 방법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빠른 선택 도구를 그냥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을 한 다음에 복사 레이어를 만들겠습니다. 컨트롤 J 누르시고 원본 레이어 삭제. 이게 14번 이미지입니다. 자, 14번 이미지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오른쪽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번 이미지에 대해서는 외부 감성과 색상이 적용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이즈, 위치를 배치를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14번 이미지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제시한 색상 보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계열로 보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빨간색 배경으로 보정을 하는데 이미지 전체에다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옷에만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업 공간으로 가서 이 이미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 레이어 썸네일을 클릭한 다음에 옷 부분만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팔 부분은 필요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선택 영역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해서 자, 옷만 선택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레이어 아래쪽에 있는 조정 레이어에 들어가면은 색조 슬래시 채도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색상화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옷에만 붉은색, 자, 붉은색 부분에 시작점에 갖다 놓으시고 채도 부분을 좀 더 밝게 출력물을 보고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이미지에는 색상 보정뿐만 아니라 외부 강선 효과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공간으로 와서 14번 이미지에 커서를 갖다 놓고서 외부 강선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14번 이미지까지 이제 배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15번 이미지입니다. 15번 이미지 수수로부터 15번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져옵니다. 클릭 드래그 가져왔습니다. 출력 형태를 한번 보시면은 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이미지에서는 모두가 광도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팔, 손 아래쪽에 지금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실은 여기 지금 이미지, 둥근 이미지만 필요합니다. 자, 이럴 때에는 이런 방법이 좀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둥근 원형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J 누르시고 원본은 삭제. 이게 15번 이미지입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서 배치를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T키를 눌러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손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레이어 위치도 손 아래쪽으로 가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패턴 바로 위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T키를 눌러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이 15번 이미지에 대해서는 어느 효과인가? 혼합 모드 광도입니다. 그래서 혼합 모드에 들어가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광도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십니다. 이때 15번 이미지의 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펜툴로 그려진 모양들보다 위쪽에 있어서 지금 오른쪽 측면이 약간 그레이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용 결과를 보려면은 레이어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레이어를 리스트를
목록을 보고서 패턴 바로 위쪽에 배치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이미지까지 배치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16번 이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이미지에 대해서 필터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16번 이미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 이미지입니다. 16번.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 자, 여기서도 꽃에 대한 이미지만 지금 필요하고 배경은 필요 없는 걸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꽃 이미지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선택 도구, 사용하기 편한 도구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꽃 이미지에 대한 부분 선택이 끝나면 이것도 복사 레이어 컨트롤 G 만드시고 원본 삭제, 그리고 요거는 16번 이미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필터로 해서 잉크, 윤곽선, 레이어, 스타일로 그림자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터를 먼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에게 들어가서 잉크, 윤곽선 이렇게 체크 해주시고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체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고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T키를 누르시고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자 효과, 배치, 그리고 필터를 모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럼 17번 이미지 배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이미지는 문제에서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왼쪽 아래쪽에 이렇게 배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만 선택을 해서 배치 작업, 특별한 다른 적용할 효과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17번 이미지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 이것도 방향이 일단 바뀌어야 되겠네요. 가로로 뒤집기.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하는 부분의 공간이 지금 왼쪽에는 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작업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배경으로 선택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인물 중심으로 선택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선택 도구는 각자 편한 도구를 선택을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녀의 이 이미지도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J 누르시고 아래쪽 원본은 삭제. 또 17번 이미지입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서 크기와 위치를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녀 이미지도 이제 배치를 모두 끝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박스로부터 사용자 모양 도구를 다시 클릭을 하고 옵션 창에 가서 백합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ESC키를 누르시고 시작점을 오른쪽 하단에 두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려주고 난 다음에 바로 문제에서 제시한 컬러와 레이어 스타일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가 있습니다. 투명도가 100%, 컬러는 C가 4개입니다. 66, 옐로우 갤로 선택을 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선 획이 있습니다. FX에 들어가서 선 획이 1픽셀입니다. 그리고 컬러가 00, 9, 4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하단에 백합 모양의 문양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컬러를 적용해주고 그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선획을 그려서 그리고 출력 형태를 보고서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다시 컨트롤 T키를 눌러서 전체적인 사이즈를 이렇게 그리고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이아웃.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홈페이지에 메뉴 바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여기 안에 테두리로 보여지고 있는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모양 도구에 들어가서 옵션 창에 들어가면은 모양들로부터 프레임 모양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임 선택을 하시고 ESC 키를 누르시고 바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를 수정하기 위해서 컨트롤 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컬러 값과 레이어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 도구로 그려놓은 컬러는 F6개, 화이트 컬러입니다. 자, 그래서 F6개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내부 그림자입니다. 그 전에 사용된 값이 있어서 획 부분은 취소를 하고 내부 그림자를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양 도구로 그려지는 모양이 다시 왼쪽에 있습니다. 이 작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박스에 있는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의 옵션 창에 들어가서 풀 모양을 클릭하고 ESC 키를 누르시고 클릭 드래그를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고 난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컨트롤 T 키를 누르시고 약간 회전도 해주시고 그리고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와 비율을 고려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태와 위치를 맞춰주고 난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투명도가 70%입니다. 레이어의 패널의 상단에서 70%라고 입력을 하고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입니다. FX에 들어있는 기존의 값이 전달된 부분은 꺼주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 들어가서 컬러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에 FF6600 확인 눌러주시고 다시 오른쪽에 있는 화살촉을 클릭한 다음에 F4개 그리고 00입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적용된 결과를 아래쪽에 오렌지 컬러, 위쪽으로 갈수록 옐로우 컬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이어 스타일 오른쪽에 상단 버튼 확인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이어의 배치가 또 맞는지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양 도구에 대한 배치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문자를 입력해서 문자의 효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도구 T를 선택을 하고 첫 번째 해제 카피부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화면 전체에 오른쪽 상단 센터를 시작점 클릭을 하고 데이터를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우스로 입력한 텍스트를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한 글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둠 글자의 크기는 32포인트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의 컬러가 있습니다. 컬러는 여기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테두리와 그림자까지 적용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레이어 스타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글자가 전체 간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이틀로 되어 있는 것이 32포인트 자동, 장평, 높이, 자간 모두 기본적인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짝 왼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FX로 들어가서 지금 문제에서
테두리와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림자 부분 체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림자는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테두리입니다. 테두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 픽셀입니다. 3에서 2로 바꿔주시고 컬러가 있습니다. 6이 4개, 제로 2개. 확인 눌러줬습니다. 그림자와 테두리 효과는 다 줬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가고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하고 컬러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잘 보시면 위 아래쪽에는 지금 여기 제시한 컬러 화이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옐로우 계열의 컬러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자리 부분은 화이트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현재 있는 값을 그대로 이용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센터에 새로운 컬러가 50% 위치에 오고 다시 오른쪽에 있는 이 화이트 컬러를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복사를 이렇게 해주시고 센터의 이 블랙 부분을 클릭해서 문제에서 제시한 컬러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옐로우 계열로 바꿨습니다. FFCC 66입니다. 네, 옐로우 계열로 FFCC 66입니다. 확인키 눌러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양 사이드로 위쪽, 아래쪽으로 화이트, 센터로 옐로우 계열이 정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이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작업 공간에서도 적용된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브레이, 그림자 효과, 테두리 모두 타이틀에 적용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영문에 카피가 있습니다. 먼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힐링 브리핑 섹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해서 영문 서체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문 에어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겠습니다. 타입은 레귤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 크기가 24포인트입니다. 헤드 가입비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컬러가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확인 눌러주시고 레이어 스타일은 그림자만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약간 이렇게 출렁거리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전에 텍스트 디테일기에 들어가서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여기 깃발 모양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부분을 한꺼번에 체크를 해주시고 위치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를 문제에 나와 있는 출력 형태에 맞춰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메뉴가 있습니다. 3개. 하나를 입력한 다음에 복사를 해서 다른 부분도 같이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다 그냥 클릭을 한 다음에 먼저 텍스트를 입력한 다음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숲길 입력을 했습니다. 도심숲길에 대한 카피에 대해서는 굴림입니다.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 굴림.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16포인트입니다. 16포인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컬러가 있습니다. 003300. 컬러 적용했습니다. 여기에는 테두리 화이트 이 픽셀입니다. 화이트 컬러입니다.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테두리만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레이어 스타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가지고서 이제 배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3조를 해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배치. Alt키와 Shift키를 누르고 똑바로 하나, 둘. 두 번째 거는 카피가 이제 변경돼야 되겠습니다. 힐링 공간입니다. 컨트롤 엔터. 그 다음에 숲 자료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뉴에 대한 작업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력을 한 다음에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문
www.cityforest.c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엔터. 여기에 대한 환경 설정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 자, 문제에서 제시한 에어리어 영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레귤럴 글자의 크기는 20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컬러가 있습니다. 006633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테두리가 2픽셀입니다. FX 들어가서 선 주시고 컬러는 회색입니다. C 6개입니다. 그 다음에 두께가 2픽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홈페이지 주소가 들어가는 부분 확인. 그런 다음에 위치만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7년 8월 26일에 실시한 GTQ 1급 4번 A형 문제를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